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 블러핑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전격을 넘었다.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 핵심은 28,500명 정도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하지만 1조 389억 원인 방위 분담금을 5배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국가 언론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 분담금 개념이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1991년 소파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 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92년 제1차 협정 이후 28년간 한국은 16조 2,767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왔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25 전쟁 때 참전에 33,686명이 전사한 미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고위장성이 고작 40억 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답변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몇 명인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동결은 지금도 유효한가? 2017년 미국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4,189명에 불과하다. 협정의 근간이 된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인가? 미 국방부 감사관실이 매년 초 오퍼레이션 앤드 메인테넌스 오버뷰 버짓 에스티메이터 보고서를 발간해 차기 회계연도 미군 운영 유지 예산을 보고해왔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 분담금은 41억 4,700만 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 관리 비용 38억 5,700만 원보다 2억 9천만 불, 한국 돈으로 2,900원 이상 더 많았다. 91년 후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50대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50억 불 증액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 셋째, 50억 불 증액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10차 방위 분담 특별협정 일정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 지휘협정 서고조에 관련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군 군인 공무원 월급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인지, 일본과 독일, 중동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 세계 전략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변화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기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은 우리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2016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임명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이 밝힌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재 이유이다.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 과거 누가 쓴 공포, 퓨리, 백악관 트럼프에서 언급되었듯이 북한이 ICBM 발사를 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이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분. ICBM 발사를 7초 만에 탐지할 것이냐, 15분 만에 탐지할 것이냐, 미국 본토 안보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에 444만 평 18월 꼭지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 기지를 무려 21조 원의 한국 돈으로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미국의 대폭 증액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는 차고도 어렵다. 방위 분담금이 한국 경제 항공기력에 돌아간다는 로버트 이베럼스 주한미 사령관의 말에 대한 반박거리는 차고 넘치만 하지 않겠다. 굳이 간단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 분담금망에도 무려 1조 3,310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공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 원, 군수비용 항공 미집행분 현물 지원분은 562억 원에 1조 426억 원이나 합니다. 2019년 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만도 2,884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기지구한 분담금 1조 3천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위 분담금이 한국 경제의 항공인에 돌아간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집행 행태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예컨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 인건비는 2011년 3,387억 원에서 2018년 3,710억 원이 323억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는 8,856명에서 8,612명으로 243명이 줄었다. 올해 방위 분담금 인건비 항목은 5,005억으로 지난 대비 1,295원이 늘어났지만 도리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250명을 감원시켰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자.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은 이제 그만하자.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약화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협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알다시피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군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12년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하면 22,000명의 하선을 28,500명으로 늘어났다. 동법원에 대한 미국 상원 표결 결과 찬성 86, 반대 8로 압도적이다. 이 같은 미국 상원 표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반드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과 정부에 대한 두 가지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 한마디 하나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 우리나라 영토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자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구입하면서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2019년 11월 15일 여기 지금 유인물에 아직 유인이 안 된 분들이 기동민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포함돼서 44명의 의원이 동의했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할 텐데 연락이 좀 충분히 안 됐고요. 특히 지금 우리 당이 아닌 분들 중에는 정동영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추혜선 의원님 하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 김한정 의원님부터 한 말씀씩.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한미 동맹은 호혜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빠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사적 시혜가 아닙니다. 주한 미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필요성 때문에도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의 비상식적 정액 요구나 또 일방적 전가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익에도 반할 것입니다. 미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제 위치에 활약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 광주 의뢰 임종서입니다. 한미동맹은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또 세계 안보 질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야말로 서로 협력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었을 때 그게 이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억압적으로 5조 원을 늘려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안보 질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초의 박경미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기자회견문에 상세하게 구체적인 수치와 경력, 팩트들이 적시되어 있고 또 앞서 두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 의미로 발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이제 주1 미군과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이것을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GDP 대비 주둔 미군 한일 지원 규모가 일본의 3배에 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도 진짜 엄청난 어떤 차별인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이번 협상팀 대표팀에도 자료를 전달해서 미국 협상팀과 대화 속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